안녕하십니까. VIP 골드반 스텝입니다. 9월 한 달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에서는 9월의 마감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좀 바쁘신 분들, 흐름을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특징주 정리를 하는 컨텐츠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일부터 9월 1일 시작 자체가 고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힘든 장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는데요. 뭐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이 계속해서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봉쇄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뭐 헝다 그룹의 이제 디폴트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전력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락을 시키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뭐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악재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더 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호재는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 확산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을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공존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자, 중국 이제 정부가 과연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동계 올림픽도 있고 뭐 국유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고 뭐 예전에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아직까지 진행형이 중인 이제 악재입니다. 해결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전력난, 자,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 차질, 제조업 국가 하면은 이제 중국이 첫 번째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력 때문에 다른 쪽으로 중국 제품을 받는 업체들까지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전력난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난 자체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에 블랙아웃이라고 해죠. 무더운 여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 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진짜 국가가 전력이 부족하는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하락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살펴볼 이제 수혜주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제가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제 알림 설정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러한 이제 시장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영상을 따로 꼭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1.5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동성을 가져갔던 흐름이었는데 미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가져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점에서 뭐 상승까지 이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랑 가장 비슷하게 좀 움직였던 상황이었고요. 이틀 전에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이제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보니까 상승 이제 반등으로 출발을 했던 우리 증시였거든요. 자, 이제 3분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반등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최근에 헝다그룹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네,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오늘 하루였고,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 증시 개장 이후의 반등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가져가게 되면서 상승을 주면서 크게 이제 변동성을 가져갈 부분은 없었는데,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부강약품에 대한 뉴스였는데, 그거는 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최근 거래일 중에서 아마 이슈거리가 가장 많은 하루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주도했던 섹터가 뭐였죠? 바로 리비안 관련주인데요. 자, 95조짜리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이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시는 11월 달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총 800억 달러, 95조짜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왜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우냐? 아마존이 이 리비안에게 7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장 기대감, 우리는 예전에 많이 봤던 모습이었는데요. 쿠팡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상장 기대감이라는 것들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테마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쿠팡 이후에는 뭐 마켓컬리도 있었고요, 뭐 로빈후드, 리더북스 등등등 이제 막 움직이다가 오랜만에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에 오르는 뉴스가 바로 이제 리비안이었고요. 리비안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뭐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우리산업까지 나와 있고, 해당 사진에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DA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PHA 정도, 그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에코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점상을 갔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깔끔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고, 특히 어제 장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준에서는 리비안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까지 하락장에서도 이쪽 섹터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이미 집중을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에코캡이 점 상한가를 간 다음에 2등주였던 이제 대성화성이 바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흐름에서 이미 오늘은 리비안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뭐 후속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규로 이런 종목도 리비안 관련주다라고 하는 종목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이쪽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가져가셨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루시드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 출시 기대감이 갖고 있는 루시드라는 부분인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과 루시드랑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이런 지프차 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 세단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충분히 다른 쪽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이유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이 가장 셌던 주도 섹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루시드 관련해 가지고 뭐 세원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자, 같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이제 카누에 대한 관련주까지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더라도 또 하나가 있죠.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전기차 섹터였는데, 어쩔 수 없이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아이오닉 5가 이제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바로 화재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앞으로 미래형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관련돼서도 지금 시장에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얘네들에 대한 산업성이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비안이 상장 기대감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전부터 이어졌던 이 전기차에 대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가, 그게 전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같은 종목들도 추가적인 뉴스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자, 전기차 꿈의 배터리 경쟁이 치열하다. 폭스바겐, 포드 등 완성차 업체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고요. 폭스바겐은 현재 지금 1억 달러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랑, 그다음에 뭐 BMW, 포드도 배터리 스타트업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계속된 이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시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기존에는 이제 60도 이상에서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25도 상온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장수명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등은 전고체 배터리 1등은 현재 삼성 SDI거든요. 2013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 SDI는 현재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충전 가능한 그러한 배터리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CIS 혹시 공시 뜬 거 보셨나요? 자, 이 공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지금 2차 전지랑 전고체 배터리, 뭐 전기차 부품 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2차 전지 전극 공제 제조 장비에 대한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어디한테? 일단은 미국이라 떴고, 보통은 이제 계약 금액이 나오고 그 계약 금액이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인지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비밀로 붙였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쑥 보시면은 이 최근 매출액이 이게 그 공급 계약 금액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면 공시를 제대로 못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비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충분히 오늘 강한 공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뉴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인 그 이슈들의 뉴스거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관련 뉴스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 되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김여정이 되게 종전선언 뭐 좋은 생각이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단 전제를 깔았죠.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회를 좀 해주고 우리한테 약간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발전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뉴스는 바로 김정은 뉴스였습니다. 10월 초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하겠다. 자,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김여정 그 발언 이후에
남북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전에 이제 흐름에서는 원래 신원이 가장 큰 상승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개성공단 쪽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이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제 과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은 신원이 아니라 네, 뭐가 가장 크게 움직였죠? JST나 같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JST나가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종가상에는 오늘 좀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것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게 또 나올 수가 있는 뉴스가 있는지 계속해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탄소세라는 게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뭐 유니들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세입니다. 플라스틱. 이거는 뭐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그 환경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최초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탄소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차피 바이든 정부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관련주가 이제 삼육물산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방안이 검토가 되고 이 법안을 나중에 입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추진할 수가 있는 그 경과가 되는 추가적인 뉴스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이제 기대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관련된 일정으로 바이오리더스가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이끌었던 바이오리더스인데, 관련된 이제 참가 기업들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ST큐브가 각각의 이러한 결과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리더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오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은 남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자, 고점의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C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국 내시온과 합작법인 투자가 부결이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음 이사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부결된 이유는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안을 재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서 또 부결이 되기보다는 또 통과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드사우루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용광합체 쪽으로 해가지고 대원미디어가 그동안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첫 방영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4일날 첫 방영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용이 뭐 로봇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야 이거 어마어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혹시 용광합체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월 4일 첫 방송이고 10월 11일 이제 이거는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11일에는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편이 방송이 된다라는 점도 일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미디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전에 이제 상승했던 이 매물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라인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강한 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여기 라인에서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위치까지 열려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크게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부강약품의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이 미입증이 되면서 현재 개발 중단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뭐 부강약품이 이제 뭐 치료제 이제 레보비르 캡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톱하겠습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부강약품은 거의 하한가 파동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과연 그동안 치료제가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부강약품이 찬물을 끼얹어서 이제 다른 치료제 섹터까지 이게 파급이 영향을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아, 이걸로 부강약품이 악재가 떴네, 하락을 하겠네 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치료제 섹터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오늘 뭐 동아약품 잘 오르다가 분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1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 있었죠. 뭐 바이오 리더스 쫙 빠졌고요. 오늘 한국 BNC 완전 난리가 났었죠. 쭉 빠졌다가 쭉 반등했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 결국에는 치료제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고점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동안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영향을 주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치료제라는 부분입니다. 치료제가 있어야지 위드 코로나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치료제가 이제 부강약품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치료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벗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부강약품이 실패를 했지만, 하지만 다른 쪽도 이제 실패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하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저점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좀 변동성이 나왔던 오후장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흐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일단 리비안을 중심으로 한 일단 전기차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의 이제 치료제 중단,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가 공존했던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흐름 살펴보겠고요. 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